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 유동성 계획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두나무에서도 FIU 과태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당국으로부터 352억 원 한마디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의를 신청을 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특근법 요것을 위반했다. 고객 정보, 신분증 같은 거 보니까 뭐 얼굴 희미하게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확인했냐? 요걸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이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들로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됐다. 그리고 자금 세탁, 의심이 되는 자료들 보고를 누락시켰다. 그래서 이제 벌금을 352억 원, 그리고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그리고 대표이사 문책 경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수를 이제 놨던 거죠. 처분을 이렇게 내려졌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닙니다. 두나무에서 업비트에서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하면서 불복한 거예요. 이의 신청하면 이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얼마다 이제 뭐 영업 정지를 하냐 마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지금 그 엎치락 뒤치락이 그 제도권에 코인 자산이 크립토 자산이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다. 오히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전 강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피썸에 대해서는 금감 원장이 최근에 현행법상 최고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허가 규제도 필요하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2단계 그 입법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만약에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겠죠. 코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기구나. 이거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또는 옳은 규제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있네. 그러면 나는 이런 좀 가격 저렴할 때 그냥 꾸준히 사가겠다. 선택은 본인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사프라고 해서 안전보험 기금 여기에서 또 비트코인을 무려 4,200개를 삽니다. 지금 4천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보유고를 이제 비트코인 한마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사겠다. 1조가 넘는 비트 사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을 삽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현재 세계 1위 거래소 맞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우리가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22년, 3년 뭐 벌금을 5조 원을 내고 뭐 법무부다 뭐 저기 CFTC 뭐 합동작전으로 CG는 감옥에 어쨌든 갔었고요. 예전에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임원이 뭐 구금이 되고 뭐 인도에서 퇴출당하고 10월 10일 작년에 이제 청산이 뭐 바이낸스의 어쨌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요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진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참 없구나. 저는 최고의 전략이요. 요즘에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전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냥 비트코인 또는 이제 더 산다면 이더리움 그냥 월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사시면 전 이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뭐 평단을 생각하면 이제 못 사겠죠. 뭐 방송을 보시거나 전 솔직히 유튜브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업비트를 맨날 뭐 코인베이스 계좌를 뭐 얼마냐 이게 최근에는 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전 아니라고 계속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공포 탐욕 지수 이거 이제 비트코인 지수인데요. 이게 뭐 14 저번에 보니까 7까지 떨어졌었더라고요. 7. 공포 이거 뭐 극단 이 7이면 거의 뭐 이거 레코드 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꾸준히 그냥 바이 더 딥을 하시고 그냥 계속 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인간의 욕심은 이제 한방 그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방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비트코인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거든요. 요럴 때 그냥 사셨다가
이 크립토 탐욕 지수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90 이상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꼭 꼭지냐? 꼭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은 이 공포 탐욕 지수 하나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10 이하에 샀다가 90 이하에 팔고 그러면 사실 몇 번의 기회라는 게 뭐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할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게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2012년도에는 이제 10이었죠. 이제 공포 탐욕 낮을수록 공포가 큰 건데요. 이때 뭐 7달러까지 떨어졌다. 마운트 곡스 크래시 났을 때 있죠. 2014년 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이제 9까지 떨어졌고요. 2017, 18년도 이거 11. 이때 뭐 한 3,100달러. 거의 뭐 바닥이었죠. 코로나 때 9까지 떨어졌을 때도 3,800달러까지 떨어졌었고 FTX도 12. 이때 뭐 15,600달러 뭐 추억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이었죠. 이게 뭐 5까지 떨어졌다. 이거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지나놓고 보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항상 껄껄거리죠. 뭐 그때 더 살 걸, 많이 살 걸, 더 살 걸이라고 하지만 사실 FTX, 뭐 테라루나 뭐 대청산 사태,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위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꾸준히 사시고요. 그럼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 세우셔야 되는데 뭐 제가 오후반 우리 방송하는 제 동생이 얘기 드리는 해지 자산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뿌려 놓는달지 아니면 뭐 자체 현금 어디 뭐 적금 그 손이 안 닿는 곳에다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현금을 따로 그냥 보유를 하든지 그래야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꾸준히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더에서 지금 직원 수를 최근에 300명, 저번에 한 120명 했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늘렸고요. 향후 18개월 동안 150명을 또 뽑겠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엔지니어를 많이 뽑지만 AI 영화 제작사, 벤처 투자 심사역, 규제 전문가, 뭐 다양한 분야를 많이 뽑을 거라고 하죠. 지금 테더에서 들고 있는 게 뭐 남미 농업 기업, 뭐 농업이 앞으로 더 유망하다고 짐 로저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탈리아 축구단, 하여튼 140여 곳에 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 보여집니다. 제 이제 아는 지인 분이 있는데요. 그 지인의 어쨌든 지인입니다. 뭐 테더에 이렇게 개발자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 환경, 뭐 소위 말해서 돈 많이 주냐, 일은 할 만하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 재택입니다. 이게 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돈은 많이 주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뭐 살벌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오직 업무고요. 거의 뭐 이제 접속하는 시간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성공시키면 살아남는 거고 이거 이제 실적을 못 내거나 뭐 이제 앱을 개발했는데 그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바로 자른답니다. 뭐 미국은 뭐 이제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개발 이쪽 인프라 AI 앱 이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미쳐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AI 쪽으로도 지금 사람을 많이 뽑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망하기 어려운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바이낸스, 테더, 뭐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산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사람 어떤 쪽을 뽑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이제 미래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봐요. 이들이 지금 다 뭐합니까?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죠. 비트코인 뭐 지금 쟁여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 위에다 뭐 올리고 있죠. 자산 토크나 안 하는 데가 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탁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고 이자 주는 거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슈퍼 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뭐를 활용하겠다? AI를 쓰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더가 세계 30위권 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략 148톤, 세계 30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테더보다 금이 더 적습니다. 한국이 대략 104톤, 40위권. 테더가 금이 더 많아요. 이게 작년 4분기 올해 1월 달에 26톤 또 6톤, 그러니까 32톤. 뭐 금이 뭐 32kg도 아니고요. 톤 단위로 이렇게 샀었고 웬만한 대부분 중앙은행들보다
금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지금 테더에서 주요 자산 지금 10억 달러 단위인데요. 비트코인이 많은 줄 알았더니 비트보다 금이 더 많아요. 지금 금이 거의 2배 더 많거든요. 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8배 이상 더 많은 게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 지금 국채 스테이블 코인 이거 찍으려면 단기 국채 필요하잖아요. 미국 단기 국채를 무려 200조 원어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을까요? 않을 거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국채, 미국의 달러 패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나름 도움을 주고 있네요. 누가요? 테더가. 망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예전에 자금 세탁도 하고 뭐 이제 규제도 제재도 많이 받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더에서 62개국 수사 협조를 합니다. 34억 달러를 동결을 했다. 최근에도 이제 튀르키예 당국 요청에 따라서 5억 달러 그 테더를 딱 동결을 시킵니다. 실은 2017년 뭐 18, 19, 20 뭐 이럴 때는요. 규제가 사각지대, 회색지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각종 범죄의 크립토가 많이 쓰였습니다. 테더도 실은 많이 쓰였고 바이낸스도 이걸로 이제 감옥을 한번 갔다 왔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요. 각국 범죄 수사에 뭐 테더도 바이낸스도 그 어떤 이제 뭐 리플이 됐건 누가 됐건 범죄 수사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은 대개 협조에 잘 응합니다. 그러면서 코인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진짜 막 범죄자들의 어떤 그 자금 세탁 이런 거에서 조금씩 제도권 밖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이제 양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XRP 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약간 뭐 이제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퍼블릭 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네,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망이죠. 요게 원래는 클로우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토큰을 회수하는 기능이 원래는 없었어요. 토큰이라면 좀 테더처럼 이거 좀 이상한 그 수상한 금액인데 그거 딱 그냥 중단을 시키거나 이상한 테러리스트 이제 그 네임택이 딱 붙어 있는 그 계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로는 돈을 보낼 수 없게 이런 그 토큰을 회수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없었던 이제 그 고차원의 스마트 계약은 아니지만 훅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블랙리스트, 이 사람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기능들을 일부 추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 토큰 이것을 이제 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리플망에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RLUSD는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XRP 가격 측면으로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이거 이제 시장을 어쨌든 필요성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RLUSD 스테이블 코인만이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옵션을 더 주는 거예요. 은행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로 사용자 입장에선 이게 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나중에 시너지가 날 거라 보고요. 이제 뭐 이 스마트 계약 훅스로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EVM 체인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호환 체인으로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정말 뭐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요. 헤데라도 이더리움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부터 다 정해졌고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수탁 기능, 뭐 클로백 기능, 뭐 스마트 계약 기능, 자산 토큰화 시대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추가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소액 결제 그 회사죠. 근데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 월렛, 지갑 기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디지털 자산을 실생활 결제에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도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받아서 정산, 그러니까 기존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뒷단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따박따박 정산을 빠르게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이제 특허를 취득했죠. 저는 사실 이제 다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18년도에 영업을 나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명히 제가 기사 다 읽고 가거든요. 공부를 엄청 하고 갑니다. 이 뭐 블록체인이다 지금 크립토에 관심이 엄청 많던데 특히 이제 결제 회사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심 없다. 그거 잘 모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대비였던
근데 대비인데 기사는 왜 이렇게 많이 떠 있었는지. 그러니까 다 알고 왔는데 왜 이러실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다날이 뭐 페이코인도 만들었지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그 파일을 확장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너무 일찍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도 너무 일찍 들어가면 정말 정말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부터 이제 3D 프린팅, 뭐 블록체인, 그다음 VR, AR, 드론. VR, AR은 뭐 제가 직접 했던 거 아니고 바로 옆에서 했는데요. 이게 또 너무 일찍 들어가다 보니 거의 뭐 90% 이상은 지금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참가 기업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이제 뭐 VR, AR, 뭐 드론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게 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버티는 게 능력인데요.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냥 타이밍을 그래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적자 보다가 2020년에 비로소 10년 넘어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었다. 최근에 더 드는 생각이 투자도요, 사업도 진짜 아무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기사를 보면서 뭐 트윗이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AI 쪽에 지금 투자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이요. 이 4개 회사를 합쳐봤더니 6,500억 달러. 하나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4개 회사에서 AI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인도의 1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도 한 720조, 730조 되거든요. 훨씬 더 AI 투자 금액이 더 많아요. 저 회사 4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들의 주가가 뭐 구글도 그렇고요. 막 이제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기존에 뭐 광고 사업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AI에 저거 맞아? 저거 진짜 수익 나겠어? 이런 비관론이 그러니까 교차하는 그런 어떤 그 변동의 시기가 되겠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AI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관점 그리고 유동성과 함께 제가 좀 얘기를 이번 시간에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AI 투자 과열 또 코인 투자자로서의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저는 이 AI 투자에 있어서요. 미국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중국이 없었어도 전 미국이 이렇게 갔었을 거라 보지만 중국이 지금 턱 밑까지 쫓아온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일단 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세계 패권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이제 바뀌잖아요. 1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 이제 다른 국가로 이제 레짐이 체인지가 되죠. 근데 한때 1위였던 그 국가가 2위로 떨어지면 그대로 2위로 멈추어 있지가 않아요. 영국이 지금 세계 2위 국가입니까? 그 전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새 질서. 지금 이제 그 뭐 트럼피즘부터 해가지고 예전 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국가 자본주의. 예전으로 이제 제국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변동기입니다. 그 이제 격변기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전에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각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도 지금 코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하면 멈추면 죽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자본주의, 제국주의 노골화 시키고요. 이게 지금 뭐 그린란드다, 뭐 캐나다 뭐 51번째, 52번째 주다 뭐 베네수엘라 이게 다 실은 연관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서 정부 부채를 역사적으로 갚아서 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유대계 금융 자본과 사실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돈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 이제 갚을 것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자 정도만 갚는데 지금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 아시죠?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게 둘 수는 없고 훨씬 더 큰 경제 성장률로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인 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GDP 성장을 AI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나오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일조를 하냐? 사실 예전 같은 뭐 연준의 양적 완화 이게 뭐 지난 한 20년간 있잖아요. 돈 풀어서 이게 막 퍼지면서 이제 뭐 자본시장 뭐 양극화 벌어졌는데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통화량도 뭐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그 유통량 그러니까 그 화폐의 양 곱하기 유통 속도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 돈이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할 돈이 10번, 20번 회사를 거치는 거죠. 돈이 빨리 도는 것은 이게 다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GDP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거처럼 정부에서 돈을 막 무조건 많이 옛날 뭐 뉴딜 정책 1940년대입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 지출.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민간 부문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어디다? 이게 빅테크예요. 이게 AI인 겁니다. 이쪽으로 국가 자본주의 선택해서 콕콕 집어주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그래서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로서 중요한 얘기는 구조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을 만들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만 해요.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 뭐 예전에 뭐 중국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많이 샀는데 중국이 그냥 대놓고 무시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단기 국채 사야만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죠. 단기 국채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대신에 미국 정부에서는 장기 국채 공급량을 줄일 겁니다. 장기 국채를 많이 찍어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위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좀 뭐 5%가 아니고 7%, 8% 이자 받으면 사람들이 위험한 주식 코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사라고 압력을 대놓고 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SLR 규제 완화예요. 이 SLR 규제 완화 이게 뭐냐면 은행한테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국채 더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을 더 늘려줄 테니까 이거 대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다 이제 확정은 됐고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장기 국채 사요. 그러니까 이제 예대 마진 가져가지 않습니까? 장기 국채는 금리가 좀 더 높고 이제 금리는 그러니까 더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마진을 가져가니까 장기 국채를 계속 사주면 장기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 상단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선호 현상. 장기 국채 해봤자 뭐 금리 얼마 안 되네. 이자 얼마 안 되네. 그럼 돈 놀려서 뭐해? 주식이나 코인 사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명목 금리도 이제 낮추려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죠.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시점이 나오거든요. 좋은 소식이랑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추정하는 저희 어떤 생각입니다. 2분기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과 TGA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조금 사전에 얘기합니다.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 보면요. 2분기에 3,800억 달러 규모의 순차입을 예상을 한다. 그리고 6월 말 기준 TGA 잔고 목표치, 재무부의 통장 잔고입니다. 8천억 달러 내로 설정을 했다. 이건 뭐냐면요. 현재 재무부 TGA 잔고가 무려 9,145억 달러예요. 이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쌓였다는 얘기는 시장은 말라붙어서 그냥 그 쩍쩍 갈라져 있다라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최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뭐 이제 세금 들어오는 날이죠. 이제 소득세 내야 됩니다. 4월 15일 미국. 근데 이걸로도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3,800억 달러를 추가 이제 빚을 내겠다.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해서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 TGA 잔고의 목표가 8천억 달러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2분기에 돈을 거의 안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지출 2분기 안 할 것 같아. 유동성 중립은 뭐냐면 그러니까 2분기는 TGA에서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돈 막 써주고 시장으로 돈을 흘려 들어가게 하면 이게 당연히 시장이 좋죠. 주식에도 좋고 코인에 당연히 좋거든요. 비트코인에. 깜짝 유동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현상이 유지가 되고 또는 유동성 흡수도 될 수가 있다. 유동성 흡수라면 시장에서 돈이 재무부로 더 빨려 들어간다고. 한마디로 2분기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현재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TGA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재무부에서 연준에 이제 예치를 한, 그러니까 재무부의 현금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걷어서 이 통장에 쌓아두고 있으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감소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월의 변수, 이제 4월 15일 이제 소득세 납부 기한에 맞춰서 TGA 잔고가 아까 제가 9천 몇백억 달러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뭐냐면요. 시중에 그나마 있던 돈이 더 빨려 들어가면 더 타이트, 더 돈맥 경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이게 지금 ALI랑 제가 지금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지금부터 한 4월 말, 그러니까 TGA에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면 사실 시장은 안 좋은 거죠. 시장에서 돈이 TGA로 더 들어간다, 재무부로 들어간다. 5월달, 6월달은 뭐 완만한 유지, 뭐 이제 국채 발행하고 지출하고 거의 똔똔 수준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3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7월, 8월, 9월이죠. TGA가 이때 하락, 쉽게 말하면 1조 달러를 쌓아놨습니다. 이게 뭐 1,400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요때 이제 방출을 시작할 수가 있겠다. 중간선거 앞두고 재정 집행 가속화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시장에는 당연히 좋겠죠.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뭐 지금 현재 추정이에요. 이게 뭐 앞으로 또 달라지면 제가 얘기를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유동성 지금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지금 뭐 영래포에도 돈이 없고요. 짝짝 지금 말라붙었어요. 근데 2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막대한 현금을 재무부 통장에 쌓아놓고 이것을 7월, 8월, 9월 요때 돈을 엄청 집행을 해서 이제 선거 승부수로 띄우지 않겠냐. 사실 이 얘기는 코또속이잖아요. 지금 요 이제 코인은 다 사기단데 이거 진짜 극한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냐. 지금도 이미 많이 떠났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빚을 내서 좀 사봐야지, 선물 옵션으로 한 번에 나 이거 커버를 해야지, 나 그냥 리벤지 해서 이거 한 방에, 지금이 바닥이니까 요거 이제 또 잘못하면 이것도 많이 또 이제 밀려가실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추정이고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 랠리가 어떻게 또 안 올 수는 없죠. 뭐 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발표한 거에 의하면 유동성은 2분기는 별 재미가 없겠구나.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정치적인 타이밍,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3분기에 TGA 잔고를 적극적으로 소진시키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면 증시, 주식도 하단을 지지해주고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맨날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이 국가 부채 이거 장난하냐, 뭐 공화당, 민주당 맨날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장난이 아니다. 보통은 재무부가 이 부채 한도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에 잔고를 미리 다 비워요. 그러니까 돈을 있는 거 싹 써버린다고. 유동성을 시장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충격을 상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뭐 이런 쪽에서 일하신 분들 아시죠? 그해 받은 예산을 싹 다 써야 돼요. 무조건 다 써야 다음 해에 예산을 더 우리 돈 부족합니다 하면서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3, 4분기에 다 쓸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에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2분기에 이제 참았다 한 방에 쏟아놓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나스닥, 위험자산에 나쁘지 않겠죠. 연준과 근데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그 AI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부는 돈 푸는데 연준은 뭐 고금리 유지하고 버티고 이래버리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따 얘기를 드릴 겁니다. 2분기는 폭풍전 고요함, 재미없을 것이고 3분기는 방출이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변동성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뭐 출원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적당한 고물가를 저는 용인할 것으로 봅니다. 적당한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연준의 뭐 이제 목표 뭐 2% 이하 있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률.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어렵고 한 3% 좀 넘어도 이거 그냥 놔둘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AI 뭐 트루플레이션 지금 뭐 거의 뭐 0%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차후에 지금 AI 생산성이 아직은
투자 단계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전력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짓는데 또 원전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려요. 생산성이 AI가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커지면서 중요한 것은 초반에는 인플레로 문제지만 나중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갈 수 있어요. 사람 안 뽑고 비용 다 이제 줄어들거든요. 생산성은 유지가 오히려 막 이제 엄청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를 용인을 할 거고요. 실제로 고물가를 용인을 하면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지금 국가 부채가 미국 장난이 아니죠. 그 빚을 돈을 찍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빚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장으로 경제 그 생산성 GDP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좀 물가를 이제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대략 125%입니다. 이건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이제 1940년대입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6%였어요. 지금이 더 높아요. 지금 뭐 전쟁이 뭐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자 돌려막기가 안 되는 절대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강수를 지금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1970년대 그 폴 볼커 기억하십니까? 연준에서 저기 뭐 금리를 뭐 20%까지 올려서 물가를 때려잡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1970년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70년대는 3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해도 돌려막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적었어요. 이자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힘이 실리면서 저게 이제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 허용을 했던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은 저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왜?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이게 뭐 물가를 잡는다? 이런 국가가 무너져요. 이거는 지금 선택지가 전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40년대까지만 해도 미 연준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70년대 많았죠. 근데 40년대만 해도 미국 정부의 그냥 하부 어떤 무슨 보조 기관 요 정도였어요. 그때 수준으로 저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의 박자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준은. 상호 관세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높인다 뭐 25% 한다 저 뭐 인도에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상호 관세는요. 이미 미란 보고서에 뭐 이제 1년도 더 됐네요. 15% 전후로 맞추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 25% 한국에 뭐 저기 일본에 막 그 인도에 했던 건 뭡니까? 그건 다 이제 그 협상용인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여기서 이제 무조건 맞추려고 하시면 저도 이제 이건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최선을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 이거죠. 역대급 코인은 사기다 기간인데요. 이게 계속 여기서 길어진다고 하면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저는 그래서요. 점점 더 이게 심해질 거라 보는데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선물 옵션 포함해서 뭐 B2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 붙은 돈으로 이걸 딱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확률이 더 낮아질 거고 다만 우량 자산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플러스 이제 본인의 코인들이 있으시겠죠. 계속적으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그러니까 뭐 이제 급할 필요 없고 월급 나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 올 하반기를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보상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